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사안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발목 잡힐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논란. 오늘 일단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 건가요? 예,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이 이슈가 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련된 사항들도 익히 알고 계신데, 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뒷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사이에도 그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철폐와 관련된 국민 청원이 또 20만 명 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 추석 연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요. 이거 20만 명 넘을까 싶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제 SNS 계정 총 동원해가지고 뭐 저도 나름 조금 노력을 한 결과 20만 명이 되는데 좀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명 넘어간 후에도 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제 발언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점점 지금 4분기 시작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원래 이제 대전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좀 그 대전제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가 있었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3년에는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다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또다시 3억 원으로 하향한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또 과도한 하나의 제도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 이미 나는 2023년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까지 된다면 사람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본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이제 뭐 투자론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하나의 비이성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이제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뭐 얼마나 충격이 가겠어. 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런 거죠. 일단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조 단위 금액이 되게 되면요.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교 잣대를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3월 코로나 쇼크 때 정말 아비규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3조 원대 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 때문에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올 매도 물량이 최소 10조 원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게 10억 원으로 하향이 될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4조 8천억이 나왔으니까 최소 1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자가 3월 달에 13조 원 투매할 때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에 또 다른 투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규모 자체가 10조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일정 부분 시장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이상의 문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직계 좀비속하고 배우자 합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돈독해 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아버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그래 내가 한 2억 가지고 있는데 너 1억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대주주가 되고 네네. 뭐 그런 분위기도 있을 텐데 요 부분은 뭐 조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요 부분까지도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요. 자, 이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 때문에 10조 원 이상 출회되는 것 이상으로 네. 시장에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겠고 요게 더 악성인 게 연말로 갈수록 뒤늦게 알고 투매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네. 이런 그렇죠.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예,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장에 더 큰 충격발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운동 속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가운데 네네. 신용융자나 뭐 주식 관련 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등등으로 해서 엄청난 레버리지 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 이 자금들이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연말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네. 나는 계속 들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원치 않게 강제 청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 선례들을 쭉 보게 되면요. 2013년, 15년, 17년, 19년 네. 2년 단위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될 때 그 연말 12월에 한 중순 정도까지 스몰캡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폭락 양상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좀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신용융자 관련해서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9월 중순에 17조 9천억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했다가 최근에 이 이제 표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가장 왼쪽이 2007년 그리고 네. 가장 오른쪽이 최근입니다. 네네. 자, 보시게 되면은 올해 정말 날카롭게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 충격이 어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의한 주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 강제 청산, 마진콜에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시키는 문제가 정말 줄줄이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네네. 문제가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이슈가 9월 중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출연했을 때 살짝 언급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이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 9월 달에 보게 되면요. 고객 예탁금 증가가 그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올해 같은 경우 거의 매달 한 몇 조 원씩 고객 예탁금이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 추이를 월간 단위로 올해 월간 단위로 쪼개서 정리를 한 건데요. 가장 오른쪽에 9월 달 분을 보시게 되면 그 전에 그 증가분에 비해서 현격하게 못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이야기는 9월 중순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올 때 투자자들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자금을 빼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서 언급드린 시나리오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네. 시장에 충격을 심각하게 주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6개월간의 긴 랠리가 있었다 보니까 네네. 투자자들이 피로감에 지쳐 있어요. 어. 자,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큰 손실이 났다. 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또 주식 투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이네, 도박이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게 그렇죠. 되고 그 결과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또다시 자금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네. 부동산 시장이 좀 조짐이 이상해요.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세종시의 기획재정부 바로 옆에 네네.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한번 봤더니 네. 최근에 좀 뜨겁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혼란이 벌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자금이 또 쏠려갈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어제 속보로 뜬 게 대주주 3억 원 논란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나왔거든요. 그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이슈 자체가? 검토 후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기재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상황들을 보게 되면 기재부에서 일단 강한 카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하고 협상을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여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론을 조금이라도 위축시키면은 기재부에서는 그대로 원한 대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좀 그래도 여론이 들끓고 그러면은 직계 좀비속 요 부분은 검토가 아니고 이제 좀 철폐될 가능성은 네네. 있겠고 대신에 이제 3억 원 하향 이 부분이 여론이 뜨거워지면은 좀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한다든가. 네네. 대신에 이 부분은 필부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될 변수고 만약에 강행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이제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는 일단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이대로 쭉 진행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으세요? 정말 폭락 같은 일이 있을까요? 좀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나올 때 충격을 받는 부분이요. 스몰캡입니다. 그렇겠죠. 소형주들. 네. 대형주는 그런 대로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에는 눈에 띄는 현상이 안 보이겠지만 네네. 기저의 소형주에서는 가만히 내 종목은 정말 좋고 멀쩡한 종목인데 갑자기 오늘 장중에 10%씩 쭉쭉 빠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그리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시세가 빠지니 신용융자, 마진콜 이게 이제 그렇죠.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은 우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추석 연휴 전에 한번 네네. 썼던 자료입니다. 이게 매년 1월 달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고 그 다음 달, 네. 다음 달에 1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 대비 소형업종과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 추인데요. 네. 자,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즉 연말에 투매를 하고 네. 1월에 다시 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기관하고 외국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관하고 외국인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쏟아낼 때 이것을 밑에서 죽죽 판다는 네. 이야기죠. 자, 그리고 1월 달에 만약에 한 달 만에 이렇게 팔게 될 경우 단기간의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외국인들이 취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세금 관련한 제도적 이슈로 인해서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본 것을 외국인이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자, 이것은 좀 이제 자극적으로 표현드리자면 이건 국부 유출입니다. 예. 자,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 이러한 부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 12월에 폭락 나타난다 한다면 1월 달엔 또 폭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좀 스몰캡 위주로 이런 그렇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이제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네네.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접적인 피해는 기관 이런 펀드 이런 쪽의 손실보다도 개인 투자자 손실이 심각할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물론 저희는 안 벌어지게 바랍니다만 벌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살짝 힌트도 하나 네. 나온 셈이에요. 자료를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방안 3가지를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무조건 분산 투자하시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몰빵의 민족입니다. 예, 예탁원이 매년 발행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자, 한 종목에서 세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분들이 70%에 이르러요. 그래요?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분산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월에 폭락, 1월 달에 스몰캡의 폭등 요 과정이 있다면 12월하고 1월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한 통으로 보세요. 네네. 12월에 폭락했다고 배 아파 했다가 네. 1월에 폭등하면 또 기분 좋잖아요. 아. 이건 사람 조울증 걸립니다. 네. 그냥 한 통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략일 수 있는데 네네. 자,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 분들이라면 앞에서 제가 1월 달에 스몰캡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것을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외국인 기관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는 더 쉽게 네네. 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학습 효과 속에서 이것을 역이용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12월에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네. 저가에서 줍줍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단기 투자를 하면 1월에 되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시장에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충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은 자료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켓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